다음은 차트 기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바탕에 있는 흰색을 다른 색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 중간에 있는 선들 있죠. 이런 실선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중간에 있는 차트 환경 설정 P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차트 환경 설정에서 차트 속성, 화면 설정, 영문 S 내보내기 뭐 이런 게 있죠. 내보내기는 필요 없고 우리가 볼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차트 속성이랑 화면 설정이랑. 그러면 첫 번째로 차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차트 속성에서 여백 설정이 있어요. 여백 설정. 말 그대로 오른쪽에 이 백지를 얼만큼 줄 것인가, 그리고 위쪽으로도 백지를 얼만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여백에서 이 글자 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오른쪽에 여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여백을 20으로 한번 두고 제가 만약에 적용을 해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마우스 있는 부분, 요 여백이 더 넓어질 거예요. 이렇게 넓어졌죠? 일반적으로는 7에서 10 정도 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님들에게 뒤쪽에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백을 주고 설정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봉 간격 일정이에요. 봉 간격 일정은 상하 여백, 그러니까 사실상 차트 위에 이 흰색 도화지의 여백을 얼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여기에 이만큼의 여백이 있죠. 이 여백을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환경 설정에 봉 간격 일정에 이 숫자를 높여주면, 숫자를 한 30 정도로 높여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백이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만큼 캔들의 모양은 작아질 거예요.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으로 바꿔볼게요. 100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더 캔들이 작아지고 여백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가격 정보가 있죠. 수정 주가 사용에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이 수정 주가는 어떤 기능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액면 분할이나 아니면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런 거를 할 때 가격이 변하게 되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100만원짜리를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50만원이 돼버리겠죠. 그 당일날. 그러면 어제까지는 100만원이던 차트가 오늘은 갑자기 50만원으로 변하니까 이 차트의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겠죠. 이거는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수정 주가를 제가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액면 분할한 날이 6월 22일이에요. 6월 22일 날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차트가 이상하게 변했죠. 차트의 연속성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을 해서 예쁘게 다시 보고 싶을 때 수정 주가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다시 적용을 하면 다시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연속성이 있는 차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은 추세선 저장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추세선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추세선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추세선이나 뭐 사각형이나 그런 그림을 실컷 그렸는데 저장이 안 돼.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선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른 종목으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없어져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저장을 하려면 추세선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있죠. 여기 중에 아무거나 다른 거를 갔다가 오면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른 종목을 갔다가 오면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봉, 주봉, 월봉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갔다가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면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다른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다시 갔다가 다시 비상교육으로 와도 저장이 이제 돼 있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추세선 저장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배당락, 권리락 이거는 체크를 하게 되면 배당락이 언제 있었는지, 권리락이 언제 있었는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다음 오른쪽
봉 개수 유지는 체크를 해제하고 다음은 마지막 종가 표시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종가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지금 마이너스 5.26% 6,120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체크가 되어 있으신 게 좋겠죠. 다음은 종가 등락률 표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 최저 체크를 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거는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화면 표시. 화면 표시에서 지표 이름이라고 돼 있죠. 지표 이름은 뭐냐면 여기 지금 뭐 비상교육, 종가 단순, 이평선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이것들이 그대로 차트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 글자만 단순히 여기 있는 글자만 없애고 싶다면 지표 이름을 체크를 해주시고 적용을 하시면 없어졌죠. 근데 당연히 있는 게 좋겠죠. 내가 어떤 이평선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표 이름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표가, 봉, 최대, 최소, 스케일 유지, 비율 차트에는 전부 다 체크 해제. 다음은 봉 가장 위로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도 있고 캔들도 있죠. 이 두 개가 항상 겹쳐 있잖아요. 이때 항상 봉이 이평선보다 위에 있고 싶다. 지금 이 차트처럼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고 나는 이평선이 봉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제를 하고 적용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평선이 봉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봉 가장 위로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 채움은 거래량 채움을 해제하고 적용을 하시면 여기 거래량 봉이 비어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거래량 채움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래량 등락률 표시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전날에 비해서 몇 퍼센트 터졌는지 그리고 몇 주가 터졌는지 굳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아도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당일 기준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등락률 표시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다음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툴팁 유형이라고 돼 있죠.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봉에 갖다 대면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죠. 시가라든지 고가 저가 거래량이 얼마 있었고 거래 대금이 얼마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나와요. 툴팁 유형에서 보이지 않기를 해보고 마우스 갖다 대면 안 나오죠. 근데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두고 건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십자선 표시는 여기 있는 십자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에 있는 십자선 있죠. 얘는 당연히 표시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따로 건들 필요가 없이 좌우 표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항상 표시, 그리고 적용 됐죠. 그리고 이제 화면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면 설정에서 첫 번째 이제 차트 영역에서 바탕색이라고 돼 있죠. 바탕색은 여기 있는 여백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흰색으로 돼 있죠. 꼭 흰색으로 쓰실 필요 없이 편한 색깔로 쓰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제 다른 주식 채널에 가보시면 이게 바탕색이 회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죠. 저는 일단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십자선은 우리가 차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보이는 이 십자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빨간색이 좋겠죠. 그리고 라벨색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일반적으로는 가로선, 세로선 다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가로선과 세로선 모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격자 표시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흡사 모는 종이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가로선이 조금 눈에 거슬려서 가로선은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세로선은 뭐냐면 세로선은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시작할 때 선이 생겼죠. 그리고 6월 달에 시작할 때 또 선이 생겼죠. 그래서 이 세로선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로선은 저는 점선을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점선. 그래서 이 세로선만의 색깔을 저는 조금 연한 색깔을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25% 회색 있죠.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구분선은 일봉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분봉으로 가시면 분봉에 가보시면 오늘이 27일이죠. 그리고 어제가 26일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날부터는 27일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조선에서 일자 구분선은 저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놨고 빨간색보다 조금 더 채도가 떨어지는 색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다음은 스케일 영역이에요. 스케일 영역에서 좌측 스케일에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도 오른쪽과 똑같은 눈금선이 표시가 돼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좌측 스케일은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우측 스케일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단 스케일은 뭐냐면 여기 지금 마우스에 표시가 되는 이 하늘색 선 있죠. 이 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일봉에서 보면 여기가 5월달, 여기가 6월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단 스케일에 체크를 해제를 하고 적용을 누르면 없어지죠. 당연히 있는 게 좋으니까 체크를 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바탕색은 이 하늘색 선에
일단 여기까지가 차트의 기본 설정을 배웠어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차트 툴바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법, 그리고 차트의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법. 아직 캔들이랑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순서대로 설정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